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신들은 90%가 반대. 그다음에 현직 상품 이하는 60%, 전직은 80%가 찬성입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그냥 간단한 이 나머지까지 포함해서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신들은 반대가 90.5%, 상품 현직 60%, 전직은 80%가 찬성. 근데 수련급들은 6대4 정도가 돼요. 수련급들은 6대4로 찬성이 높습니다.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 풍관천민들이 또 역시 한 6대4 정도.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6대4가 겉으로는 찬성이 많은 걸로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마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아주 극심한 국론의 분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서울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까 그 서울부터. 이 서울에 뭐 지도연구소 쪽에 나왔던 그 서울에 보면 대신 요게 우리가 바플랫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플랫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면서 이제 제가 이게 역시 지지 플러스로 그린 거고 이걸 그리기 위한 함수를 따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가능하면 정보를 그래서 요게 합해서 215명이 이제 대신 그룹에 속한다는 거. 상품형 현직도 역시 652명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직이 560명으로 이 숫자를 좀 가급적이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고 이제 물론 그 안에서 내부에서는 21명이 찬성했고 194명이 반대했다는 이런 내부적인 정보까지 이렇게 안에다 추가하는 것을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user defined function으로 이거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시각 훨씬 좋죠. 근데 이걸 단순히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소위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해서 이 규모는 규모대로 이제 상대적인 규모를 파악한 계급은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인 비율 비교하는 15%가 지금 대신 그룹이구나. 그다음에 요 15.1%의 60점 요 사이 차이를 내보면 약 45%가 상품형 현직이었구나. 비율을 보는데 굉장히 편한 약 40%가 전직이었구나. 매우 편한 것이 바로 이제 모자이크 플랫입니다. 뭐죠? 그건 또 내부에서 그 비율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신 중에서 찬성이 약 9.8%고 90%가 반대했다는 것을 요 비교로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상품형 현직과 전직에 있어도 상품 현직 중에서는 약 40%가 찬성하고 60%가 반대했었다는 거. 그런 상품형 전직에 있어서는 80%가 찬성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도표로서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관료들은 어땠는가? 관료들은 요 지금 막대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에는 관료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구나. 이제 그 상대적인 숫자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 경상도 같으면 7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에도 63명, 전라도에 이렇게 쭉 보면 56명.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제가 집어넣는 여기 이거야 당연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좀 비옥한 쪽에 한쪽에서는 이제 찬성 비율이 높고 척박한 지역 평안도, 강원도, 한길도 이쪽은 이 공무원들도 관료들도 이제 좀 반대가 많다. 황해 같은 경우는 반반입니다. 반반. 충청이 재밌는 동네예요. 충청은 이제 찬성 비율이 높은데 백성들은 반대 비율이 높게 됩니다. 경기도도 이제 찬성 비율이 높은데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비율만 상대적인 비율만 좀 비교하려면 모자이크 플롯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플롯은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경기도는 관료들이 전체 한 10% 정도 되는구나. 이거 계속 빼주시면 됩니다. 평화도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경상도가 아까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은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약 22%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충청도가 그 다음이었죠. 보면은 19% 정도 된다. 이거 빼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찬반의 비율에 대해서도 보면은 여기 경상도 같은 경우 약 77.5%가 찬성. 그 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 전라도가 77.5%. 근데 여기 중간에는 제가 하나 여기 너무 이제 촘촘해서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85%가 찬성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한길도 같은 경우는 16.7%밖에는 찬성 비율이 없고 거꾸로 빼보면은 83% 정도가 이제
평안도는 여기 있죠. 요거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빼버린 거고요. 그와 같이 이렇게 찬반이 지역별로 좀 갈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직접 그 문건을 또는 이게 이 왕은 아까 대왕은 세종대왕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반드시 백성들한테 이롭다고 그랬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경상도 전라도에선 관료들이 찬성이 높습니다. 그럼 사실상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까막눈이다 보니 전달받은 내용을 얘기 그걸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내용은 바로 이 비율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전달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전달받을 때마다 그 현상은 더 증강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위치가 유사,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개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고려 유민들, 그들은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경기도. 자, 그 관료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 찬성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평안도는 95%, 대부분이 반대. 그 다음에 황해도 같은 경우는 이 반대가 80% 가깝고 그 훨씬 증강이 되어버립니다. 충청도는 찬성 비율이 그리고 충청도만 해도 충청도 앞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관료들은 찬성 비율이 높은데 백성들은 반대 비율이 높고 거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는 헷갈리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대가 90%에 가깝고 그 다음에 함길도는 거의 다 78명 찬성이죠. 1%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경상도의 경우는 또 대부분이 찬성. 그 정도가 관료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전라도는 99%가 찬성.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집계를 해보면 전체 백성들의 경우 57점, 요건 이제 전체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98,657, 74,149 이게 다 집계해보면 그래서 57대 43, 6대 3 정도가 되는데도 6대 4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희한테 넘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보면 보다시피 극단적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국론이 완전히 양분된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 뭐 377명, 36,260명 이게 숫자를 제가 다 일일이 집어넣었는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 짰으니까 뭐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은 요건 거의 보이지 않을 수준. 그래서 실제 요 맨 위에 거만 제가 이제 그냥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요건 이제 29,800 요 숫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뒤에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다시피 평안도, 강원도, 그래프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충청도도 그렇고 황해도도 그렇고 이 찬성하는 동네는 반대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고 반대하는 동네는 또 찬성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6대 4라는 비율이 나왔지만 대왕께서는 이걸 찬성이라고 몰아붙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플랫이지만 이게 안 보이죠. 한쪽 이제 거의 이제 유사는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빨간 선들은 이제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뭐 백성들도 경상도가 더 많습니다. 그죠? 전라도보다. 그래서 이제 관료의 찬반과 풍관초민의 찬반을 이 보시다시피 숫자가 이제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차트를 그려놓으면 그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게 구분이 안 가서 파이 차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칭찬을 못 받죠. 아까 거나 다 똑같아 보이니.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집계표가 낫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근데 충청도는 좀 묘한 동네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수령들은 찬성이 높은데 백성들은 3분의 2 정도가 반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들은 대부분 반대였으니까 그 차이가 없고 요걸 모자이크 플랫으로 그리면 그 백성들밖에 안 나오죠. 백성들 비율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영조 45년에 도별 수조 현황을 보면 이제 약 한 24만 섬, 24만 가마 정도를 거둬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전라도가 이제 제일 높죠. 근데 경상도도 비슷한데 경상도 거는 외관을 통해서 밀분하고 결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둬들인 걸 보면 실제로 거둬들인 것은 이제 전라도께 41% 그리고 황해도나 이제 함경도나 평안도 쪽 함경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짝짝짝짝짝짝 요거 평안도죠.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 자, 요 평안도 거는 요 두 군데는 세금을 걷어서 돌려주고 다시 쓰라고 하느니 그냥 너희들 건 너희들이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다시피 16만 3천 가마만 이제 조정해서 갖다 쓴 거니까 그래서 징수환세액을 상납하는 비율은 약 3분의 2 정도 된다. 그 다음 단계들은 계속 이제 뭐 논의하는 단계인데 아까 황희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섰는데도 대왕이 그대로 진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논의에다 맡겨가면서 계속 설득해 갔는가?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법의 시행을 희망하는 자가 3분의 2가 되면 이게 현재 우리가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은 3분의 2룰을 그러니까 이 세법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3분의 2가 정도 돼야 되지 아니냐. 그러니까 3분의 2 미달하면 기회 강행할 필요는 없다. 이게 세종 20년 1438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계속 이제 뭐 시범 사업하고 그러는 중에 자 세종 25년 5년 뒤인데 이게 뭐가 탁 나오냐면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얘기가 덜컹 튀어나와. 덜컹 말 그대로 아까 여러분들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공법 얘기하면은 이게 여러 개 나오지만 이거 훈민정음 해보세요. 그러면 훈민정음은 떡하니 창제된 기사만 나옵니다. 창제된 기사. 그리고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 다 세종조에 뒤져보면 5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기사는 3년 뒤에 그 정인지가 쓰는 서문인데 그 정인지하고는 인연이 어떻게 되는가? 정인지 세종 서문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매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니르고자 할 때 있어도 제 뜻을 잘 표현.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여기 한번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달의 임금이 업문 28자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 좀 어리석더라도 열흘이면 깨치는 글자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한글 배우느라고 과외하거나 학원 다닌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이 세종 25년 이게 12월 30일 얘기인데 세종 26년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전분구등 그러니까 연분구등 전분 6등의 그런 얘기에 대한 의의를 이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좀 정인지 네가 당기면서 좀 얘기를 좀 잘해다오. 도순차서 정인지한테 왜 이렇게 나눠서 등급을 나눴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불만을 좀 없애다오. 소통을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데 얘기 나온 거 보세요. 어리석은 백성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국가의 뜻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다. 어리석은 백성을 하여금 국가에서 후렴하라는 의사가 없음을 알게 할라. 자, 제가 왜 아까 국민투표 결과를 보고 혹시라도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과 직접 소통할 수단을 개발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 그리고 바로 요 직전에 있었던 일이 12월 30일, 1월 10일이니까 바로 열흘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딴 사람들이 정인지한테 돌아다니면서 잘 좀 설명해라. 그리고 이제 언문 이제 훈민정음 개발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다니면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해 6월이 되면 세종 26년 6월이 되면은
공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래서 전분 6등, 연분 9등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확립이 되는데 전분 6등으로 내려간 건 원래 5등에서 5등급 야 이것도 너무 좀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그 5등 전에 1, 2등을 또 나눠서 이제 6등급으로 나눠라 이렇게 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몽땅 주척으로 이게 주척이 개발이 됐으니까 자를 어, 여기 나왔던 이제 웃기는 자에 대해서 주척으로 측량해라 이렇게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주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국정을 펼지 않았는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분 6등, 연분 9등에 대한 것이 1440년 세종 26년 11월 달 아까 그 6월 달 기사에 비해서 조세법을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연분은 9등으로 그 전지는 6등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이 전답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묘해요. 묘한데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없던 땅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냅니다. 이게 이 세종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2배가 넘잖아요. 2배가 넘도록 늘어났다가 임진란 때 확 줄어듭니다. 특히 전라도의 땅들이 뭐 이런 요거 이제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한 추후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 내용이고 이 결론 자 우리 그럼 이제 도메인 논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종대왕 말씀입니다. 이식위천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근데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본유방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식위천이다. 나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헌법의 1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백성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농사직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셨던 공법을 통해서 이제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26년에 이 일이고 32년 그러니까 6년 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이런 일들을 펼치는 거죠. 이 뭐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건 KBS나 MBC가 괜찮았던 시절들이죠. 지금의 기레기가 아니라 그때 만들었던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세종대왕 덕택에 우리가 한문으로 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쉽게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고마움을 좀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고, 이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던 그 표는 오기수 교수님의 논문에서 세무학 연구에 실렸던 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 연구에 있는 것을 제가 잘라온 겁니다. 그 고마움도 표현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논문이 좀 읽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 교수님이 작년도에 이 세종공법이란 아예 이 내용을 전체를 두터운 책입니다. 두터운 책으로 아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읽어봐라. 이게 도메인 논리지 부분입니다. 아까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R을 써서 분석하는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역이란 변수, 계급이란 변수, 관료냐 아니냐, 관료냐, 요거 이제 계급을 이렇게 한번 다시 또 변환한 거죠. 그 다음에 찬반 여부, 그 다음에 그 집계. 요런 서울의 대신들은 찬성한 게 21명, 반대한 게 194명 등등등 이렇게 정리했던 것. 그러다가 전체 찬반을 파악하고 원형 그래프를 그리는데 원형 그래프가 웃긴다고 그랬죠? 원형 그래프는 원래 이 바플랏 막대 그래프에서 출발합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축만 소위 이제 폴라 극좌표로 변환시킨 것이 이렇게 변환시킨 것이 바로 파이 차트다. 이렇게 파이 차트에다 추가적인 정보들을 그냥
간단하게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걸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 만들고 유저 디파인드 펑션이라고 하죠. 유저 펑션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함수에다 값만 집어넣으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계급별 및 지역별 찬반 여부는 이것은 이제 우리 보통 총괄은 이렇게 이제 파이 차트를 그리겠지만 지역별 찬반 여부는 이렇게 지역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서울의 찬반을 먼저 예를 들면은 서울의 찬반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됩니다.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스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놓는 것보다 또 이렇게 옆으로 펼쳐놓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나치라고 표현하죠. 포지션 나치. 그 다음에 요거는 필입니다. 말 그대로 퍼센티지만 보고 싶을 때. 근데 퍼센티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한 발 더 나가. 그럼 제가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집어넣은 거고 바플랏 그리는 것도 역시 하나의 함수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정보까지 한꺼번에 나오도록 그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R 함수로 서울의 찬반에 대해서 각종 그러니까 옆에 이제 닷지로 만드는 거, 요 앞에서 스택한 거, 거기다 이제 필한 거 이렇게 구별을 했고 아까 그때 보여드렸던 이제 소위 모자이크 그 비율들만 상대적인 비율만 우리가 비교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 좀 코드가 더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제 이쪽은 요거 보시면 이쪽은 이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거, 이쪽도 값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비교. 요 최종 결과물을 제가 그 파일로 받아서 올려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코드들이 끝에 보시면은 이 지지 세이브라는 게 그렇게 외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관료들의 찬반에 대한 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 그 모자이크 플러스로 그다음에 백성들의 이야기 훨씬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것 강화돼서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여기서 양쪽 막대 그래프나 이 모자이크 플러스 둘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충청도는 재밌는 동네다. 백성들의 찬반과 관료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곳. 여기서는 모자이크 플랫그램은 이제 백성들밖에 안 보이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수학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위치들, 요 점의 위치들을 요 점의 위치는 계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계산 과정들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수학적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러한 도메인 논리지가 그래서 혹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후민정음을 창제한 배경이 이렇게 백성들과 직접 소통을 누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상으로서 세종대왕의 국민투표 결과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